회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주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선거에서의 당일 문자 전송, 그리고 최유성 개인의 서울 개원에 관련된 사안들이 최근 분란의 원인 요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당선 무효라든지 등록 무효의 사안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인 회원의 자기 결정권,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할 권리를 박탈하였기에 지난 목요일에 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들을 해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예를 들어서 30km 속도 제한 구역 같은 데서 과속 위반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선을 약간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급할 때 횡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그마저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관위의 판단은 보편적 상식하에서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기된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치과의사의 보편적 판단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공갈이나 협박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무근인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 목요일 임시이사회의 결정 내용은 선관위의 절차상 파행의 문제를 우리 임기 내에 지적해야 한다는 어떤 충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께 오늘 발송한 문건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조금 할까요?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고 양경 회사님께서 성명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네. 오늘 네, 이제 경기도 치과의사 임시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됐었던 사항이 있어서 또 회원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문은 회장님의 그동안에 이제 소회를 담은 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간략하게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또는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원들을 해임하게 됐었던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했고요. 또 하나의 문건은 안내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서 선관위가 좀 선관위의 결정들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아무래도 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법제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저희 회원 안내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자체는 선관위원들을 해임하게 되는 이유들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당선 무효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 무효를 했었다라는 그런 하셨던 분들이 해임이 되시긴 했습니다만은 원인 자체는 당선 무효와 또는 등록 무효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직선제라는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일단 목적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가 경기도 치과의사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행해지는 것과 선거 관련 부정 방지와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자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 치과의사 회원들이 선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선거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외 부차적으로 선거 관련된 부정을 감시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는 게 선거관리 규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리가 기본 목적들을 뒤흔드는 형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피선거권의 제약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회원들의 선거권 자체를 제약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회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선거권 박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좀 분노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제 회원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부분 또 이제 많은 회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서도 실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단일 후보인 경우에 당선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선택 조항입니다. 당선인으로 해야 한다 또는 당선인으로 한다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또 강제 조항이거나 한다라고 하는 뭐 당연 조항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선택 조항인 경우에서 특히나 재선거 일정이 잡혀 있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선거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바로 당선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방해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선거한 위원들을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이제 어쨌든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이제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어찌됐든 지난 재선거의 등록 무효에 대해서는 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의 노력들, 회원들의 어떤 그 힘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법적인 절차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법제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 뒤에 부분 설명. 네,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 33대 집행부의 성명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후보자가 이해 관계자에게 혹시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하고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향후 각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에 관련된 소송 문제로 확대될 것을 명확히 보여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대해서 기호 1번 후보 측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경기도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제9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형식을 갖추어서 논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고 당선 무효가 되는 중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판단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 규정 제19조를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 결정 후 재선거 공고 과정도 규정 위반입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26조를 보면 선거관리규 제26조에 의거해서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 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이를 확인한 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 행위이며 해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제18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재선거 공고 이후에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회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특정 후보를 낙인 찍는 효과를 유발하려고 한 점, 또 재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점, 이런 것들이 선거관리 규정 제18조 선관위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과 제17조 6항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때 해당되어 선관위원들의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선거 후보 등록 무효는 명백한 월권 행위며 이는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회칙상 회원의 의무 조항과 선거관리 규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과 법리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대한 직접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록 무효를 통해서 재선거 자체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행정적 업무를 벗어나서 회칙과 규정상 존재하지 않은 사법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판단한 후보 등록 무효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동안 행한 일련의 중대한 결정 과정과 향후의 잘못된 결정에 관하여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 관리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엄중하고도 힘든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관위의 결정과 판단은 단심제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하고 투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모호하고 편파적인 모습을 보일 때 선관위는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거 관리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의 내용이 있으시거나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법률 조문을 받으셨나요? 혹시 변호사들의? 지금 네, 지금 성명서 내용에서 정확하게 이제 위반 조항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사항이신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규정을 지난번 개정을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다 구했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위반했느냐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은 저는 못 구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선정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나승복 선생님 그 회장의 임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렇죠. 선관위원으로 해임했는데도요? 그거는 그 인정되고 그 후에 임기에 대한 걸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놓은 가처분이 새롭게 낸 가처분이 그 새롭게 당선된 단독 후보로 해서 당선된 그 임원진 즉 회장단의 직무정지 가처분이거든요. 그게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건 법원의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거네요.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는 당선 무효 효력 정지하고 재선거 실시 금지인데 재선거가 일단은 이미 지금 진행 중이 아니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모순이 되니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및 이번 선거 절차에서 당선된 새 임원진 즉 회장단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이렇게 된 통합적으로 아마 병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죠. 전에 게 이제 재선거 실시 금지가 의미가 없게 됐으니까 상황 자체가. 저 이번에 그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은 가장 중대 사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해석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하고 또 지난번 당선 무효가 될 때 이제 윤리위에 해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에 해부되거나 이런 거는 자기 요건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난번에 저를 윤리위원회에 해부한 거. 네. 그게 이제 당시에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데 원칙적으로는 협회윤리위원회 이렇게 바로 회부하는 거는 아니고 지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집행부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해서 협회윤리위원회에서는 아마 반송을 해서 뭔가 다른 서류를 좀 왜 그렇게 지불을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보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보냈는데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윤리회부 자체가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리회부 자체가 이제 물론 규정상에는 지부윤리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중앙에다가 이제 제기를 하더라도 협회 제기를 하더라도 지부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윤리위원회 회부했었던 사례들도 별로 없어서 협회 입장에서 사실은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비 관련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희신을 받으신 내용을 회비 이제 완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앞서서 지금 후보 등록 무효가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 후보 등록 무효의 어떤 그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보받으신 게. 네, 뭐- 고민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두 개가. 이거 같은 아들 사무소 이야기해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3월 10일 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회비 완납 증명서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지부 회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앙 회비 그 과거에 이제 그 이력이 남았기 때문에 그 중앙 회비에 이제 그 소위 그 페이다클럽 그 당시에 그 있었기 때문에 50%만 납부했고 중앙회비 50%못 내렸던 부분을 3월 10일 날 그 납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 회비 완납이 아니냐 후보 등록 때는 회비를 냈는데 왜 회비 완납이 안 됐다는 건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저 내용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요번 재선거 후보 등록 무효고요. 그 회의에서 두 번째로 지난번 2월 6일 선거의 등록 무효까지 같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정확한 건 아닌데 분명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요번에 제가 그 당선 무효 결정된 거를 가처분을 내리니까 그러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2월 6일 선거에 냈던 등록을 무효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아마 임기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어떤 권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냈는데 이 회비 문제는 사실은 그 과연 경기도의 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협회비를 어떻게 완납하느냐. 제 개인적인 사정은 지난번에 조금 이제 문건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서울에서 제가 등록을 못하게 된 거는 사실은 도의적으로는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협회비를 내고 싶었어요. 왜 내고 싶었냐면은 선거인단의 어떤 협회 선거에 참여하기. 그래서 제가 부천에다가 왜냐면 서울에서는 제가 낼 수가 없죠. 루트가 막혀 있으니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부천 분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동지의로 내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협회비를 그때 4년권과 3년권을 냈어요. 그래서 그 선거 인단에 들어갈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얻었긴 했지만 2월달에 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2분의 1로 냈는데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말하는 것 중에 어쨌든 타지구에서도 개원위의 입장이니까 다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3월 11일 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비는 최소한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그 문건으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던 이유가 제가 근데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3월 10일 날50% 못 낸 걸 중앙회비를 납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권 같은 경우에서 3회 이상 민원위원 나중에 내면은
투표권을 선거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역시 되는데 뭐 미납 이력이 있으면 뭐안 된다 뭐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문구상으로 어떻게 아마 표현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여기 지금 당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등록 무효 사유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카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그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건 선거권 일반 회원들 미납한 사람들 비용 내면서 선거권을 갖거든요. 사실은 현실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상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항 3호에 직전 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면은 이 선거 자체가 다 무효예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예? 지금 나중에 미납 회비를 내도 그렇죠. 이 안 내용이, 된다는 문구 거잖아요. 자체가.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면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라면 피선거권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사실 선거권에도 굉장히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납 내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한 실내로 따지면 공보위로 했다가 세법 개정을 했다든지 최근에 통치를 통해서 한꺼번에 미납 회비를 냈던 사람분들 이런 분들도 3년 이상 미뤘으면 선거권 자체가 없는 게 됩니다. 하시는 거.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회원들한테 물어보거나 다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선거권 자체는 그대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거권만 사실은 제한을 한 거죠. 선거 후보 등록 무효의 사유 같은 거 하나인가요? 네, 그러면 명시적으로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제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유인물 좀 나눠드릴 거고요. 이거 드릴게요. 공문 보도 되죠. 된다고 해서 써야하다고 했는데. 지금 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김영호 부회장님 그 방에 제가 아까 서영권 기자님이 원하시는 그 2개 보내드렸거든요, 김부님. 네, 저거 지금 보내드렸어요. 네, 네. 공문으로 온 거, 우리 기자 방에 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복사해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뒤에 게 중요한 거. 네. 여기 협회비 그 완납하자고 허위로 제출한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3월 10일에 내신 완납하신 걸 다시 제출한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재선거 이후에. 재선거 때. 그 협회 아마 그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4가지 질문을 그때 의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재선거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질문했냐면은 지난 33대 했을 때도 등록이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회장의 어떤 임기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다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뭐 다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33대가 과연 제한을 받느냐. 근데 그거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공직선거에서도 그렇고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재판이나 어떤 결정이 된 이후로 이제 사유다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만약에 이 회비 완납에 대해서 회비 납부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등록 무효나 당선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이 허위 신고를 그러면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야 되느냐. 근데 협회가 되기가 힘든 게 협회는 아시다시피 직접 회비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서울에서
제가 개원을 했을 때 등록을 했느냐의 여부는 경기지부에서는 사실은 선거관리 규정에도 그렇고, 왜냐면 저희 경기도에 선거권을 부여할 때도 협회비를 하나도 안 내도 선거권을 주거든요. 우리 회비만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허위 신고라는 그 부분을, 허위라는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협회에서 온 공문을 보고, 아, 이건 등록무효를 시키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등록을 마감시키고 나서 단독 후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당선증을 주니까 이거는 너무나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의도된 어떤 과정이 수순이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좀 나는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내용은 선관위원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뭐 2항 3호 보면은 이제 미남 내기 3회 이상인 회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해석 자체는 3회 이상 미남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역 자체가 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만나봐드려도 안 된다는 지금 해석을 한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지금 무효를 한 거잖아요. 그 이번 쟁점은 그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선거 무효와 등록 무효와 관련된. 네, 그래서 뭐 좀 더 첨언을 하면, 그래서 그 해석상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이라는 것은 완납 여부 관계없이 미납의 이력이 3회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통상 만약에 완납 시 하자가 치유돼서 권리가 회복된다면 미납 내역이 아니라 미납으로 정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납을 했을 때 그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는데, 완납 후 권리가 회복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회 이상 미납 내역이 있어도 완납을 하면 그 권리가 회복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 해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해석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선관위 해석인데 이게 아마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물리 해석적으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네. 법원은 물론- 어떻게 그 유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네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기자분들이야 뭐 사실에 근거해서 대부분 기사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또 나름 상상력도 풍부하시고 해야지 좀 뭔가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 느끼시기에도 보면 이제 전반의 일련의 시나리오와 과정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변호사 유권 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그 변호사의 의견을 그럼요. 토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럼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변호사 유권에 되면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맞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지 아까 미납 내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내역이 있으면 피선거 영구히 제한한다 해석을 한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집행부 쪽에서 했을 때는 뭐 이거 자체를 그렇게 하고 완납을 회복되는 걸 해석을 분명히 할 거고,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쟁점은 이제 요번 이제 후보 등록 무효는 쟁점은 아주 그냥 간단해졌거든요.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지 않나, 그 등록 무효 사유 자체가. 예전에 혹시 저는 이제 문건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뭐 저희들이 받은 뭐 내용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근데 저기 법제이사 이강민인데요. 지금 서영근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선관위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이제 여러 뭐 변호사들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뭐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의 회원. 근데 지금 거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또 역으로 돌아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권익안에 있다가 하면서 뭐 나중에 뭐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안 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원들도 선거권이 박탈이 돼야 된다는 논리라는 거죠.
회장님의 피선거권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이게 지금 회장님이 회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의사로서 한 인간이 본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관이라는 그 권리의 그 뭐랄까 규정에 배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 뭐랄까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권리가 박탈이 된 굉장히 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법원에 진정을 했고 그거를 오늘 뭐 기자님들한테 부연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11조 2항 3호를 근거로 지금 이제 그 등록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말 방금 그 사유 나오는 또 이제 보면은 내역이라는 말은 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모르겠으면 저는 이제 내용 자체를 좀 듣기만 했고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서 와서 좀 파악을 하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조 2항 3호 시업 중앙에도 좀 똑같은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좀 유권액이 다를 경우에는 그 상위단체인 취업의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취업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모르겠지만 선거권은 분명히 이제 표기를 내서 회복하면 이제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선거에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경기도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미납 내역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미납 금액 계속 중간에 다시 완납을 하면 선거권을 다 받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서 본인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기 후배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안 했던 회비를 좀 납부하고 선거권을 갖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는 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건데 단지 문구 미납 내역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 어떤 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 같거든요. 그 항의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항의하고 그럴 어떤 관계는 아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적용한 거는 자신들이 그 의뢰했던 변호사의 어떤 이 문구상, 작구상의 의견서를 믿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사의 의견서 이번에도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협회 같은 경우도 어떤 규정 위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변호사 의견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선관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닐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서라는 게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은 분명히 뭐 이렇게 변호사의 뭐 전문적인 그런 판단이긴 하지만 편향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의뢰했던 변호사 의견서는. 근데 거기에 아마 이 내용을 작구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추정을 해보고. 지금 그 조금 아까 서영록 기자님이 대치 선관위 규정 물어보셨잖아요. 거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조에 저희 그러니까 경기도 이 선관위 규정이 보통은 대치권을 이렇게 대치받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의 회원 해가지고 글씨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지금 김부님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기자님들 공유를 좀 해드리세요. 취업과 구조의 항목이 똑같이 있습니다. 취업권은 혹시 경기도 선거관리 규정을 여기 올려주셨는데 아니요, 취업도. 취업도 올려드릴까? 네. 아니 여기 경기도 선거관리 규정도 좀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경기도 것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하기 얼마 전에 이제 선관위와 저희와 약간의 그런 뭐 이러저러한 이거는 이렇게 한 게 뭐 아삭틀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이렇게 좀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쪽에서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뭐냐면 최 감사가 이제 기자회견인지 뭐 그런 거 기사화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그 회비를 안 내고 서울에서 개업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 사실의 경우 뭐 피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없다도 아니고 뭐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게 와서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서 공문을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라는 대답이 아니고 역시 애매하게 잘릴 수 있다라는 식의 애매한 대답이 똑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사실은 선거를 그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그 단체의 목적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통지하고 명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피선거권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는 명백한 직무이고요. 또한 요런 애매한 3회 이상의 미납 내역이라는 요런 이유로 저희를 잘랐다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선거인 명부는 처음부터 다시 다 재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공보입 때 3년 이상 미납한 내역이 있는지 다 확인해서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를 뒀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섣부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재선거라는 거를 회원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야, 또 선거냐? 하고서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그 선거를 해야만 하는 회원들의 어떤 그런 선거권을 선관위가 임의로 찬탈을 한 거죠. 사실은 재선거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원들이 뭐라고 했지만 선거 안 해도 된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저희들에게 더 큰 항의가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 하면서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 선관위의 이런 그 행보 자체, 판단 자체는 제대로 된 선거를 운영해야 되는 선관위가 중간에 회원들의 선거권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뭔가 결정을 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결정을 한 월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그 부분도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일 후보일 경우에 재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항목인데 그냥 단일 그렇죠. 후보에서 그 부분도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그 거잖아요. 부분은 선관위가 사실은 그 결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선거는 가처분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 애매한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가처분도 지금 진행되어 있고 물론 당선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선택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도 지금 되어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등록무효를 시켰고 단독 후보가 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후보가 지난번 선거 결과가 어쨌든 간에 뭐 63% 대 37%였는데 30 밖의 일이죠. 조금 기다렸다가 23일 날 결정을 해도 되고 뭔가 좀 시간을 더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도 되는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진짜 자신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공문 저희한테 보낸 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그래서 당선무효나 선고무효를 3분의 2, 즉 우리 회칙이나 정관개정처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2분의 1 찬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무리수를 자꾸 이렇게 두는지 자신들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일날 문자 전송한 거라든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회비에 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원인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절차상으로 맞게 진행을 해야지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날 나순옥 선생님이 이제 회장 취임을 하실 텐데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회무가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지금 같이 했던 임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가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 사람만 갖고 하겠어요? 도와드리려는데 우리 여기 계셨던 임원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서 나성범 선생님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나성범 선생님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회장이 안 나가도 이런 불법 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무슨 여기서 무슨 누릴 권세가 있다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어느 친구에 보면 뭐 회장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저 사실 이제 손을 솔직히 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엊그제도 그 무리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관위원들 4분을 해임시켰는데 그분들 다 우리 귀한 회원분들이고 어쩌면 지난번에 저를 찍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궁금한 건데요.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쟁점을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가처분 신청, 이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에 앞서서 지금 하면 뭐 이제 2월 6일 선거에 당선 무효, 선관위 그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또 지금 제기될 게 소금 무효 효력 정지 혹은 그 3일 새로운 회장에 취임하는 이제 그 진정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어떤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인용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이제 복귀가 될 테고 만약에 이제 이게 기각이 됐을 때 원한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이냐 아니면 그냥 가처분 신청 자체를 가지고 그 받아들일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결정하기가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일반 회원들도 그렇고 저희 임원들도 그렇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끝까지 기각이 됐어도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몇 개월 5,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대승적으로 그냥 화합 차원에서 포기를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가 뭐 그 꼭 이 회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좀 이렇게 틀렸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인용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인용이 돼도 사실은 본안소송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용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인용이 돼도 본안소송은 가야 돼요. 그냥 거기서 문제일 수는 없고 기각이 돼도 마찬가지고 물론 입장은 조금 어떤 뭐라 하나 사기는 좀 틀리겠죠 기세가. 근데 회장님 제가 진짜 이거 몰라서 그런데 네. 정치 규정에는 단일 후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단일 후보일 경우에 몇 프로의 지지를 얻어야지 당선자가 있으면 찬반만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경기도 관리 규정을 몰라서 거기에 혹시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아니면 뭐 그렇진 않고 그 규정이 없어. 당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선관위원장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판단일 수도 있고 근데 빨리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지가 30%, 35% 정도 62.8대 37점. 그러니까요. 사회가 판단을 안 하는데 왜 그런 무리를 뒀을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의도돼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현태 선관위원장님이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진행된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해임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나 명분을 얻은 거죠. 지금 상관위원들이 네.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네. 이거 원래 3년 아니에요? 지병임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그 지난번 그 재선거하고 보궐선거죠. 보궐선거하고 그때 이제 그 소송 걸었잖아요. 그거 소송하면서 이제 그전 선관위원들이 다 일괄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새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위원장님하고 네. 위원들이. 그러면 임원들처럼 그건 뭐 이렇게 뭐 자녀임기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3년 자녀임기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원하시면 그냥 쭉 3년 채우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와 이렇게 뭘 호흡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선관위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사퇴를 동반 사퇴를 해야죠. 그
그 집행부 교환되는 그해. 근데 지금 선관위원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중간에 들어와서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에 회상하시면 선거관리 규정 꼭 승진하세요. 너무 애매하고.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재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었잖아요. 선거 무효가 되고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을 잘 바꾸겠습니다. 제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제이사님들하고 정책연구이사님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또 위원장님 모시고 전성훈 부회장님하고 같이 개정을 많이 했어요. 뭐 예비 후보제부터 뭐 왜냐면 집행부에 있는 부회장들이나 이렇게 나갈 때는 너무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저런데 그 송년회 같은데 막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예비 후보제를 넣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지금 그 김현태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들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논리가 뭐였냐면 마지막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행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선관위 규정을 바꾸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라고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10월 말 11월인데 경기도 선관위원들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지난번에 김희창 선관위원장님도 너무 뭐 아주 그냥 학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퇴를 하면은 이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 양보를 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집행부 그 마지막 선거 전에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선이 돼서 제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퇴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석태예요, 석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여기. 선관위원들 7분 중에서 4명만 딱 찍어냈더라고요. 그 당선무효장 선거 등록무효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잠깐만. 네. 회의에서는 그 이유가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중요하게 했었는데 지금 좀 물어봤더니 그 3월 19일 회의 때 그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선관위원 분들 중에 3분이 피선거권을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분 같은 경우는 피선권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관위 회의 내용은 이제 비밀 조항이 있거든요. 필요한 뭔가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날 회의 내용이나 의논된 것은 잘 모르고 그냥 그 답변 받은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수상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 받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랬으면 그 다음 회의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무효를 그 다음에 이런 답변이 사실은 맞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기사도 안 쓰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이제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4명만 찍어서 해임을 했냐의 이유거든요. 근데 이 4명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맨 처음에 당선무효를 했을 때 당선무효를 내리는 날 사실은 7분이 다 참석을 했으면은 5분이 찬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조금 틀려요. 제적의원 전체고 그 다음에 일반 안건으로 당선무효를 시킬 때는 출석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의 찬성.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을 바꿨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기타 안건을 나성목 선생님이 얘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선무효를 그걸로 인해서 시키려면 5분이 되는데 5분이 안 되는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4분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4분이 지금 이런 당선무효나 등록무효를 무리하게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어렴풋이 듣기는 하지만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온 거로만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전체 선관위원 자체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라면 이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기사회 때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뭐 선관위원장 한 분을 갖다가 해임시키는 게 맞는지. 근데 뭐 어떤 것도 정확한 명답은 없을 것 같아요. 해답은. 다만 이제 그 4분이 주로 이제 그러한 결정을 근데 내리고 그 판단을 저는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선관 그러니까 임명권 선관위원장 혹은 선관위원 근데 이제 임명권과 면직할 수 있는 이게 없어서 이번 며칠 전에 임시이사에서는 그 규정 자체를 만들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포에서 이제 그 해임을 근데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당사자시잖아요. 이번 그 등록 무효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거든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으나 그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원들이 뭐 뭔가를 이거 다 추정이잖아요. 뭔가를 좀 짜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려고 이것도 그냥 이해 당사자의 그냥 추정일 뿐이잖아요. 주장이고. 우리가 그 기호 추첨하는 날 3층에서 기호 추첨 회의를 했었어요. 그 소회의실에서. 그 회장님이나 저나 전성훈 부회장님은 회장실에서 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쪽에서 그 후보에 대한 자격 회의를 했을 때 찬반 논의를 했을 때 그거가 제한이 된다는 거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질문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거는 기사화되기는 조금 약간 그런 비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기사화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어떤 식의 발언을 했고 어떤 식으로 그 기호 추첨하는 날 자격 제한에 대한 회의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당시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방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3월 24일 날이요. 그리고 옆방에서 이렇게 들으면 또 옆방 회의 내용이 들리기도 해요. 회장실에서.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정을 떠나서. 그리고 뭐 말씀하신 임명권과 임면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협회에서도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네. 보통 그 선관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임의 반대말은 해임이거든요. 그리고 협회 선거관리 규정과 저희 경기도 선거관리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이사회에서 선관위원들을 13명 이렇게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를 보면 선관위원들은 다음 같은 경우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관상 또 여러 규칙상 규정상 해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선거관리 규정밖에 없어요. 대부분 불심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불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규정도 불심 나오지 해임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선거관리 규정에는 해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윤리위원도 정관에 의해서 총회의 불시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 바뀐 우리 협회 정관도 임원이나 윤리위원, 선관위원들은 총회의 불시임에 의하지 않고 해임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시임을 받으면 해임으로 바로 간주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게 불시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회가 그 선관위원들이나 윤리위원, 일반 임원들을 바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가 아닌 자가 어떤 다른 사람의 직위를 이렇게 물러나게 할 때는 보통은 해임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불신한다, 믿지 못하겠다. 그럼 불신한다는 거는 어떤 뭐 면직이나 파면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널 믿지 못하겠다. 그럼 네가 알아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계속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신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경기 회칙에도 그 협회 정관처럼 불심이라는 것은 회장, 부회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선관위원이나 윤리위원이나 임원에 대한 불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선임된 선관위원들을 이사회 그 명의로 다시 해임하는 것은 선관위 규정상 뭐 명백하게 저희들이 이사회 권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 정진 집행 때 김재성 그 부회장님이 가미스 뭐 준비위원장인지 조직위원장인지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준비위원장에서 그때는 해촉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해촉 개념으로 해서 해촉을 당했었어요. 그 이사회 회에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집행부대에서 위원장을 이렇게 해임 해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거 선관위 해임이나 이런 건들은 임기 마지막 며칠 앞두고 또 선거 당사자이면서 이런 해임을 한 부분은 외부에서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회원에 대한 그런 이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뭐 위원장이랑 다르게 선관위원은 이렇게 해임을 이런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자체는 선거에 대한 뭐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인데, 지금 집행부 내에서 그것도 선거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제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걸로도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내면을 정확하게 해임을 하시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규정을 또 개정을 한 그 자리에서 해임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원인데 중립위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히 우리 저랑 전성훈 부회장님의 어떤 당선 무효나 등록 무효를 시켰다기보다는 우리 전체 회원들의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선거권 박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안들이 발생이 돼도 어떤 객관적이고 어떤 통합적인 판단은 우리 치과의 치과의사들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어떤 치과의 직선제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까 우리 선장 이사님께서 그 선거관리 규정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까 그 어떤 입장문 성명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동안 집행부의 후보자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혹시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까 우려돼서 관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임기가 얼마 진짜 이제 내일인데 이제 5일 남겨놓고 무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 집행부로서는 근데 임시회로서 위원장이 선관위원 내부를 해임을 하시고 내부를 선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아니 한 분이 그만뒀고 네. 그 7분 중에 4분을 그만뒀는데 그 중에 3분 중에 한 분이 또 그만두셨고 네. 우리가 4분 새로 신임위원으로 한 분 중에 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두 분이 그만두신다고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오늘 다시 뭐 선원 이사회를 해서 또 다시 선임한다는 오늘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예, 이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 관계자들 얘기하자면 자기 측근이다, 뭐 자기하고 같은 뜻을 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 하실 분이 사실 그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굳이 역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서입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외양간조차도 외양간 이나마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치러질지는 또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처음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3년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있을 때 오히려 회원들의 어떤 선거권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선거권들 자체를 제약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파행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무리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외양간이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사실 좀 했던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선거권 가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선재 이사님도 단독 후보였을 때 그 당선에 성공할 수 있다 그 의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등록을 무효를 시켰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 기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타 후보에 이렇게 그 후보 등록을 받아들였다든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선관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것인지 말씀하신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직무정지자 가처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 그거야. 뭐 가정인데 그거를 가정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피선거권이 제한을 할 거냐 그러면 그건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미리 답변을 줬으면은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후보는 다른 어떤 적절한 분들을 후보로 나서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그런 가정이죠 그건 사실은. 근데 그러한 기회를 막았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석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일 싶어요. 노회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변론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네, 4월 1일. 네, 정확히 그 채권자와 채무자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가처분 신청 지금. 채권자가 저희 태우사업 단성원이고요. 그렇게 되어 채무자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그렇죠. 지방이사이죠. 채무자는 경기 시가고 선관위원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바꾼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채무자가 선관위가 였기 때문에 선관위 바꿔서 그 법인격이 없어서 아, 네, 채무자로서는 선택이 안 되고요. 그냥 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네, 하고 싶었죠 사실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지난번 당선문에도 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어느 비용으로 할 거냐 기타금으로 할 거냐 회비로 할 거냐 개인이 할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선관위에서는 만약에 자기들이 당당하게 이 규정을 적용했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이 논리를 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관위원장이 만약에 자기가 당당하게 했으면은 그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고. 근데 변호사 선임을 너무 그건 좀 논리가 아니 그게 본인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우니까 변호사 쓸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거 주장은 너무 좀 그래서 과한 것 같고요. 저는 아니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그거 지금 그쪽 그 소위 채무자 측에서는 선관위에서 지금 변호사 선임한 거잖아요. 준비를 했고 그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 변호사는 그대로 가나요 지금? 아니 교체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타금을 이제 2천만 원씩 내서 4천만 원을 모았는데 요번에 이제 일이 있으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69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선관위원장 김현태 선관위원장이 그 변호사한테 송금을 하래요. 그래서 재무이사가 수업시켰어요. 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뭐 우리 서 대표님은 제 얘기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는 비용을 왜 기타금을 하냐? 안 된다. 아니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왜 선관위가 왜 일단 옳다면 왜 변호사를 쓰냐 작년에 있는 데는 이건 저는 조금 그게 제가 말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방어를 하려면 당신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타금을 스톱시켰어요. 제가 그냥. 그리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무슨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배를 해서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근데 지금 그 변호사는 어느 비용으로 간지는 지금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2월 저희들이 임기 동안에는요. 3월 24일 예. 이 2월 피고 자체가 쉽게 말하면 경기도 치과 의사 회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서는 선관위원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통에
경기도 특가 의사회가 됐고 이 경기도 특가 의사회에서는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 대리인을 세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순목 선생님이 새롭게 회장이 이제 4월 1일부터 취임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거기에다 이제 변호사를 붙이실 수는 있겠죠. 저희들 임기 동안에는 따로 변호사 선임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도해서 그걸 바꾼 건 아니에요. 경기도 직가의사로 바꾼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근데 조례 참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면도 같이 제출을 하고 4월 1일 아마 참석하신다고. 지금은 이제 선관위원회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지. 네. 4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법제이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모든 법은 사익법이 우선이잖아요. 혹시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네.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혹시 보셨어요? 참고해보셨어요? 공직선거법을요? 네, 네. 어떤 부분을 정확히 찍어주세요. 지금 그 네. 당선 무효 부분이라든가 선관위 역할에 어차피 공직선거법을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건 직접적인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상위법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에 다 적용시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선거하다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징역 가거나 벌금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징역 가거나 벌금을 받거든요. 당연히 또 벌금이 100만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뭐 구속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나온 그 협회비,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그 담당 발행 기관에 서면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뭐 좀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정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원본을 보여달라.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조사원이 가서 직접 서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근데 수사권은 없어요. 예. 단지 그 발행하는 기관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데 그 권한 역시 공직선거법상 조항으로 존재를 해요. 그 조항이 없는 사항까지 공직선거법상의 뭐 조사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관위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 형식상의 선관위랑 선관위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재량권이.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문제는 어떤 선관위가 재량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재량권의 범위는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을 넘어서는, 규정이 없는 어떤 뭐 유추에 의한 해석에 의한 막연하게 이런 부분의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조항에 의해서 재량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량권에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죠. 이 사안은 선관위의 재량권을 넘어선 어떤 명백한 월권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련 규정이나 공직선거법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도 선관위는 재량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경기도의 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거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쉽게 어떤 절차, 규정에 의한 절차를 잘 지켰느냐 이런 부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선관위의 어떤 뭐 그 당선 무효부터 지금 뭐 후보 등록 무효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의 범위를 판단이 되게 어렵지만 절차를 잘 지켜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느냐 이런 부분에 본다면 명확하게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네.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27일 날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그 중기부의무 위반으로 그 선관위원들을 해임하실 건에 대해서 그 협회가 선거관리 규정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해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징계 중기부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징계냐면 뭐 그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윤리위원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개정하신 내용은 이사에서 이거 직접 그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너무 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선거 중립을 오히려 이거 나중에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뭐 특량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다음 집행부 4월 1일 새 집행부가 들었는데 새 집행부에서 또 선관위원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해임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자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되면 협회 같은 경우는 총회 내에 그 부신임 권한이 있어서 이사회에 따로 해임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선거관리 규정 내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해임 사유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임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협회 거를 따라서 총회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문제를 삼으려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뭔가 그런 그 규정상의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임 사유도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항을 하나 더 넣어서 해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해가지고 이제 해임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를 한 거고요.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뭐 다시 또 개정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요 규정 때문에 선관위가 뭔가 좀 많이 휘둘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에서 예전 거보다 상당히 선관위가 그 제재를 가하거나 선거 무효, 당선 무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삽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그 재선거 선거 무효하고 재선거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그런 권한이 너무 없어서 선관위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추가한 것 때문에 분말을 하게 돼서 이제 저희 목을 띵 자르는 결과가 된 거고 요런 것 때문에 또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버라이어티한 경기도라서. 근데 어쨌거나 좀 더 이렇게 하여튼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해임권을 어디다 두느냐는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게 선관위라는 기구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공정성이 있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역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현직 임원들이 현직 직책을 내려놓지 않고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 위원들을 마음대로 그냥 이사회에서 해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느냐. 바람직하게 네. 보려면 선관위가 좀 더 규모가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몇 명만 짜웅이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이사회 또 대의원총회 등등 이제 선관위를 추천하는 그런 단위도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선관위의 그 지금까지는 경기도는 좀 뭐랄까 선관위가 너무 선입견과 호불호가 좀 강렬한 사람들이 많이 그 선관위를 일을 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예. 순서가 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뭐 가처분 신청을 했어. 근데 선관위 이제 어쨌든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게 뒤집어졌어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선관위 결정 자체가 법원에서 잘못될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만 선거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난다든지 하는 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아까 이해충돌의 표현을 저는 썼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그거 뭐 해갖고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냥 임기도 더군다나 며칠 안 남은 집행부에서 그걸 뭐 그것도 딱 4명만 딱 골라가지고 그 가처분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래서 그 상관이 스스로 그러면 해보는데 이거 없어냈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고요. 사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자르고 싶어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사실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잡은 근거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 자체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위 자체의 존립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임기 말에 무리해서 선관위원을 4명만 이렇게 아웃시키는 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질문할 때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월 6일 날 당선자 신분이 되었는데 잘리고 재선거도 못하고 지금 피선거도 박탈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회장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러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관위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선관위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만드는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나오는 문제를 판단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부터 이 선관위원들이 초월적인 권위를 많이 휘둘렀어요. 대표적인 예로 2월 6일 날 후보님들한테 사인을 해가지고 뭐뭐뭐뭐 안 하면은 뭐 이래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희 캠프에 거꾸로 니네 사인했으니까 당선 무효시킬 수도 있어라는 협박성 그런 공문도 받았거든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관위가 저희가 그냥 임기 중에 저희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 내분을 해임을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분들이 워낙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프로그램된 그들의 목표대로만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집행부 입장에서 더 이상 이런 작태를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참고 하다가 마지막에 칼을 뽑아든 게 지난번 3월 27일에 그 결정이라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최유승 회장님 후보 자격 때문에 제 33대 재선거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저는 기자로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접했을 때 이번에 그 후보 등록 무효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남역 3회 이상의 이 근거로 등록 무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무리했다는 선관위가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걸 질의를 했잖아요. 이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근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후보 등록 이후에 24일 저녁 때 이제 그걸 등록 무효라 판단한 것도 좀 선관위가 조금 저도 그건 좀 상식에 반한다 이 생각은 좀 선관위 부분 난 두 가지를 저는 좀 조금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대로 보면은 집행부하고 후보 캠프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선거관리위원회 부분 자체를 그 집행부와 또 캠프가 이게 이제 혼재돼 있고 거의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그것도 또 4명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좀 했을까라는 부분들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양쪽 다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 이런 게 좀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새 17조 그 선관위 행위 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원권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아쉽게도 여기에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때도 없어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선거권이 없는 회원 자격을
그래서 사실은 그 해임을 생각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선거권 박탈의 부분이랑 두 번째는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근데 저는 생각에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는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굳이 강행을 하는 이유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부분이 어쩌면은 더 전체적인 것이고 이 가처분 인용보다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는 명확하고 사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쩌면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것이고요. 이 피선거권 박탈의 부분은 제가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서 우리 전체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어떤 그런 투표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판단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좀 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이 있으니까 4월 8일이가 4월 6일에도 나오면 이건 끝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당선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그때 해임을 시켜도 명분이 굉장히 하죠. 근데 그거는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이 피선거권 박탈은 회원이 어떤 박탈권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명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거 규정이 집행부에 유리하게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선거가 집행부 아닌 후보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향후에 집행부 내부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한다면 이런 선거 규정이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렇게 집행부 유리하다 이런 개념인 것 뿐이지 협회 선거에도 여러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런 개념이고 뭐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경기도 선거가 그런 것 뿐이지 선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다 서로 공평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조항에 맞춰서 판결 비율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권이라는 얘기도 없고 해서 그런 용어들을 좀 더 이 규정에 맞게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네. 선관위 회의할 때 용어를 네, 뭐 의무는 있지만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임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나가는 건데 그러면 오늘 그 기사화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럼 선관위 해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정보를 보시고 이게 사실은 가장 이게 법이지 않았던 법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선거관리 규정을 이제 개정하려고 준비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항상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인 거거든요. 법을 사실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빈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똑같은 칼을 들고서 누구는 요리사가 되고 누구는 강도가 되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지 꼭 그 제도의 어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빈틈투성이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뭐 최대한 물론 또 완벽하게 가능한 기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선관위 의원들한테 해임 공문을 보낼 때는 그런 월권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쓰지 않고 그 선관위 규정에 대해서 메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했는데 이렇게 뭐 간략하게만 했었어요. 그거는 회원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우리가 좀 늦어서 쓴 내용이죠. 그거 공문을 지금도 톡방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해임했는지.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만 그냥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회 질의에서 받은 해석이 정확하게는 어떤 걸 질의해서 어떤 걸 받았는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가지 질문 사항이요. 그것도 뭐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나요? 쟁점인 부분만 공문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네 가지 질문이 협회 그 협회 의견 유지 제가 읽었어요. 그 답변서를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이 의견 유지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회장 후보가 제출한 재회의 완납 증명서가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필수 서류 제출 후 불이행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고
당선된 후보에 대하여는 후보 등록 무효 사유로 인해 당선 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당선 무효는 선관위 결정이 있는 시점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당선인이 회장 임기를 시작하여 당선 무효 결정 이전까지 수행한 업무, 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지부 선거관리 규정에는 재선거 시 입후보가 금지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종전 선거에서 당선 무효를 결정받은 후보는 당선 무효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고 후보 등록 요건을 정의 갖추었다면 재선거에 후보 등록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네 번째인데 이게 지금 쟁점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정 후보가 타 소속 지부인 강남구회 및 서울지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경기지부 선거관리 규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원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그걸 근거로 아마 무효를 한 것 같아요. 만나시면서 허위 신고라는 네, 그런 네, 부분 말씀하시죠. 그 근데 그것도 그런 허위 자의적인 신고는 판단입니다. 선관위가 허위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물어봤어요. 협회에 이거 이러이러한 걸 냈는데 이 증명서가 허위냐라고 협회나 경기지부에 물어봤어야지. 보고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한 적 있고 이 동안은 여기 빠져 있는데 이거 허위다 이렇게 선관위가 판단할 주체가 아니거든요. 어떤 공문서에 대해서 아까 판단하시는 부분이 아니죠. 양 이사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왔을 때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발급한 곳에 이러이러한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온 건지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허위로 그 서류가 되면은 무효다 이런 단순한 얘기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취업의 같은 답변서를 가지고 양측이 유리하게 지금 이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저는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서울에 이제 그 정확히 하면 2010년 14년까지 무적 회원이 있거든요. 회비를 미납한. 협회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다면은 경기도 이제 회원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비 서울에 이제 그 개원을 했었으니까 그 시기로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선관위는 아마 이제 등록 무효 자체의 근거로 아마 그 부분을 저는 한국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판단을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만 보고 해야지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주체는 그럼 협회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협회에서는 뭐 임원이 경기지부에서 우리는 회비를 납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기지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용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든 간에 뭐 등록 무효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또 지면 되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져서 이제 해임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권한을 어쨌든 간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행사를 한 거예요. 선관위나 지금 집행부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종 이제 그 심판은 법원으로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1차적 날 때 가처분적 결과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법원은 상황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이 임기인데 그 임기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그 치과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치과계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고 회원들의 신뢰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한 전정부 회장과 같이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게 생각이 들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헝클어진 부분을 어디선가 바로 잡으려면은 결국에 가서는 내부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문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거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임기는 내일로 이제 마감을 하시면
없습니다. 뭐 기공사에 보니까 뭐 회장님 막 2명 있고 그럴 만큼 뭐 이런 일은 없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죠. 덕분에 좀 쉬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옛날 그 김재성 후보가 제시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선관위에서 법적인 부분을 잘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거 이후에 선관위 규정을 변호사를 꼭 넣어서 지금 7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9인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외부에서 2명을 그 전문 변호사 한 분과 또 선거 관계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총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그 외부 인사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선관위 위원들의 그 요구로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선거가 좀 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11월 전에는 외부 변호사를 넣어서 좀 공정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선관위 자체에서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넣었는데 아쉽게도 그 11월 달에 선거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던 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질문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네. 마무리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사진을 찍자는데 사진 뭘